여러분, 지금 이 순간 1997년 IMF 외환위기도 2002년 월드컵 사랑 신화도 직접 겪어온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에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57일 후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미 100만 명이 이 예언을 접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인도의 전설적인 예언자 라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4강,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 전 한 인도 예언자가 꿈속에서 2026년 한국의 지도자가 될 한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에, 그것도 모든 세부사항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에, 수십 년 전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서 40일간 명상을 하던 나비 쿠마르, 그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비전은 너무나 선명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봤다. 2026년 봄, 한 남자가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받아들였다. 나비 쿠마르의 이 말은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2002년의 기적 같은 월드컵 4강,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까지 모두 그가 예견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 예측이 아닙니다. KNN이나 BBC에서 하는 그런 분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시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그 비전 속에서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남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카리스마도, 뛰어난 언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 나비 쿠마르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가 권력을 잡는 방식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투표로 뽑히지 않는다.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지도자를 받아들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비 쿠마르의 수념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쿠데파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한다. 지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본 2026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에 갈망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입니다. 오늘날 이미 그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상한 침묵, 갑작스러운 인물들의 실종, 설명할 수 없는 결정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뉴스를 봐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최근 몇 달 사이 주요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보도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비 쿠마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2026년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다가올 가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안 하실 건가요? 그런데 나비 쿠마르가 본 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꿈속의 이미지대, 그의 상징적인 장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걷는 불개, 그를 둘러싼 기이한 그림자대,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하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비 쿠마르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좁고 긴 볼길 위에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을 정도였고 양옆은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길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운명적인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양옆의 절벽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그림자가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그의 발목에, 어떤 그림자는 그의 어깨에, 또 어떤 그림자는 그의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그림자도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남자 주변 1m 정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림자들이 그 경계선에서 멈췄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과거의 망령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묻혀진 진실들이 형사화된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분단의 아픔, 민주화 과정의 희생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변했습니다. 정확히 중앙에서 칼로 베인 듯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왼쪽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푸른빛이 가득했죠. 그런데 오른쪽 하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처럼 붉은 구름이 수용들이치며 밤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두 하늘 사이의 경계선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나비 쿠마르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자로 보일 것입니다. 평화와 혼란, 질서와 무질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2026년 이후 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자는 갈라진 하늘 아래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왼쪽의 평화로운 빛도, 오른쪽의 붉은 폭풍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에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지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줄 것이다. 잠시 공안, 이 말이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줄 것이다. 잠시 공안,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분명하게 그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줄 것이다. 잠시 공안, 세 번의 반복.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 목소리를 듣고 무릎에 꿇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곧 일어날 미래였습니다. 잠시 도안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지도자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비 쿠마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였고 예언이었으며 곧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나비 쿠마르는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비전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다시 한번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닌 영상 중에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세 개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 그가 올 것이다. 나비 쿠마르는 즉시 펜에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세 가지 징조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한국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이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던 거울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의문시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경제 발전, 한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치는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조선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이런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정신적 고만 상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밖에서 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배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친구의 깃발을 달고 있지만 배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 이 배들은 무역선처럼 보이고 때로는 강간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세력들의 보구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 문화교류, 안보동맹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급증한 외국 고위 인사들의 반환, 갑작스럽게 체결되는 협정대, 그리고 수념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나비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온다. 너무 천천히 와서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서 죽어가듯이 우리는 지금 그 미지근한 물속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징조가 가장 극적입니다. 왕좌가 비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침묵이다. 나비 쿠마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의자에는 잿빛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일인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실종이나 은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여전히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바로 그때 기다리던 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났을 때 변화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나비 쿠마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면 준비하라. 두 번째가 일어나면 경계하라. 세 번째가 일어나면 이미 늦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혹시 이미 첫 번째 징조는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가지 징조를 말한 뒤 나비 쿠마르는 갑자기 달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2026년에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바로 이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3월 20일에 춘불의 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본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2026년은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정점이다. 폭발이다. 진짜 시작은 지금, 바로 지금부터다. 그는 예시가 예로 들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순간은 단 몇 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달의 그림자가 서서히 TM을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때만 놀란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부터 준비한다. 나비 쿠마르의 이 말처럼 우리는 이미 그 그림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매일 뉴스에 나오던 정치인들이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체결되는 이상한 협정대, 국회에서 번개같이 통과되는 법안대, 사념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더 기묘한 것은 언론의 침묵입니다.
과거라면 난리가 났을 사안들이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맵을 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불안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느낌,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 시기를 황혼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애매한 시간. 이 시간 또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체스판을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나비 쿠마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2026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짙어지고 있고 우리는 곧 결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식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완료된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도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될 첫 번째 세대입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그 남자,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나비 쿠마르는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 방식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동양의 정신을 가진 전략가, 침묵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 지금부터 그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나비 쿠마르가 묘사한 그 남자의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사람이다. 반제 지리적 의미가 아니다. 그의 영혼, 사고방식, 행동 양심 모두가 동양의 정수를 담고 있다. 서구식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은 수리 없이 흐르지만 바위를 뚫는다. 나비 쿠마르는 이 고대 동양의 격언으로 그를 사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화려한 공약이나 감동적인 연설 대신 정확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말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지 않고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처럼 상대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판을 장악합니다. 그의 말은 극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무겁고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확실한 예의고 아니오는 절대적인 거부입니다. 폐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를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지도자도 지모받는 복제자도 아닙니다. 대슴묘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자연재해를 받아들이듯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마치 칼에 갈듯이 누군가가 그를 이 순간을 위해 벼려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비 쿠마르의 예언대로라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 폭풍이 아니라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건강 문제일까요? 정치적 스킨들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선택일까요? 예언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빈자리가 생길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해결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 위기의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볼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나비 쿠마르의 마지막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후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은 그림자 속에 머물며 기다리는 자리일까? 동방에 침묵하는 저희일까? 그가 권력을 잡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나비 쿠마르가 반복해서 강조한 그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모순적인 말 속에 한국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투표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닌 제3에게 그것은 바로 집단적 항복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립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힘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왔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여운이 패진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고 중년들은 배신감에 지쳤으며 노년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가지 갈망으로 수렴됩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끝내주었으면 질서에 대한 갈망, 안정에 대한 목마름, 설령 그것이 자유를 대가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이것을 영혼의 백희투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아니, 포기라기보다는 그저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어. 그저 이 혼란만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퍼질 때 준비된 자가 나타나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복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거울입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들을 비추는 거울. 그가 권력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타협해온 비겁함,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에 그를 받아들인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에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갈등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싶지만 그를 받아들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거울은 진실만을 보여준다. 아름답든 추하든 이 지도자의 시대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진실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자도 파괴자도 아니다. 그는 반지 촉매일 뿐이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처럼 그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될지, 더 나쁜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나비 쿠마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파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파장이 시작되어 점점 커지며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이 바로 그 돌이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왜 승국일까요?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왜 세계 변화의 진원지가 되는 걸까요? 한국은 동서양의 교차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치하는 최전선입니다. 기술과 전통의 충돌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실험장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벼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험대입니다. 한 국가의 영혼이 항복할 때 그 진도는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한계, 자유의 대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먼저 폭발할 뿐 세계 어디서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곧 인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락거리도,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나라는 외침입니다. 나비 쿠마르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정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행가를 읽으세요. 갑자기 통과되는 법안대,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대, 안정과 질서를 외치는 목소리대.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될 때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언이 실현될까? 가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증인이 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릴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을 바꾸려 노력할 것인가? 나비 쿠마르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볼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물 위에 쓰인 것이다. 아직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직감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